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간평사 기출문제 2012년도 16번서부터 20번까지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6번 한번 볼까요? 자, 두제와 x, y를 값은 각각 50개씩 갖고 있고 을도 각각 30개씩 갖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x에 대한 y의 한계 대체율이 값은 여러분 이게 3이 어떻게 쓸 수 있어? x제에 대한 y제의 한계 대체율 원래는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계 대체율을 할 때 MRS 할 때 원래는 xy 하면 y제에 대한 x제의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은 yx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mu y mu x 요게 3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을은 2래요. 그러니까 이게 값이니까 값. 그리고 을은 역시 마찬가지야. MRS Y X일 때 을 이렇게 보시면 MU Y MU X 이게 얼마라고요? 2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늘상 교육 조건 같은 거 얘기하는데 이게 국제무역에서도 활용되죠. 어떻게 된다? 값과 을 사이에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질 때 XY의 교환 비율은 뭐 사이에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이걸 X냐 Y냐 이렇게 되면 이게 2분의 1과 3분의 1 이렇게 될 텐데 여기서는 분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원리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X에 대한 Y제의 교환 비율은 그러니까 이게 역시 이것도 Y제의 교환 비율 x에 대한 요거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거 그대로 써도 되겠죠. 그럼 요 사이에 위치하게 되면 둘 다 윈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요게 교육 조건이 2와 3 사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답은 그냥 쉽게 3번 이렇게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 정도 봐주시죠. 만약에 교육 조건이 2가 돼버리거나 3이 돼버리게 되면은 요 2와 3 사이가 바로 무역의 이득이거든요. 2와 3 사이의 크기가 무역의 어떻게 보면 교역을 통한 이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중간에 위치하게 되면 2와 3 사이에 위치하게 되면은 그때는 윈윈 이렇게 되는 것이고 2나 3이 되면 둘 중에 한 사람이 한 국가가 모든 것을 다 가져가게 된다. 뭐 그런 것들 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봐주시고 다음 17번 볼게요. 갑과 을 두 사람이 갑의 소득을 X, 을의 소득을 Y라고 하는데 이들의 소득 분포가 XY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소득 분포 상태를 평가하는 세 가지 원칙이 이렇게 있어. A는요. 가장 가난한 사람의 소득이 높을수록 바람직하다. 이게 가장 가난한 사람 약간 롤즈에 해당하는 것이죠. 롤즈의 어떤 완전 보완제 레온티에프 형태처럼 L자 형태가 되는 것이고 B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소득의 총합이잖아. 클수록 이게 약간 공리주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C는요.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소득이 균등하게 약간 균등할수록 좋다는 거니까 평등주의에 가까운 건데 이거는 균등을 기준으로 맞춰야 돼. 그래서 균등하지 않는 것보다는 균등이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요거는 평등주의랑 유사한 거죠. 근데 이제 출제자는 완전 평등주의보다는 균등에 가깝냐? 그걸 가지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우선 1번 한번 볼게요. 소득 분포가 3과 2, 5와 1을 비교할 때 원칙 A에 따르면 A는 둘 중에 작은 게 전체잖아. 그럼 3과 2일 때는 어떻게 돼? 3과 2일 때 A 원칙에 따를 때는 효용이 둘 중에 작은 게 전체를 나타냅니다. 3과 2니까 값이 얼마야? 2 이렇게 된다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5와 1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5와 1일 때 A에 해당하는 롤즈의 방식에 따르게 되면 둘 중에 작은 게 전체를 나타낸다고. 5와 1이기 때문에 1 이렇게 돼요. 어느 게 더 우세해? 이게 더 크네. 그러니까 얘가 더 우세하다. 3과 2가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다음 2번. 자, 2번은 소득 분포가 3과 2, 4와 2를 비교합니다. 원칙 B에 따르면 원칙 B는 어떻게 돼?
단순 합이야. 그래서 3과 2일 때 원칙 B에 따르면 단순 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3과 2를 단순히 합하면 5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뭘 비교했습니까? 4와 2를 비교하고 있어요. 분포가 4와 2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럼 B의 기준으로 했을 땐 두 개를 더해요. 4 더하기 2 하면 6 이렇게 돼요. 어느 게 더 커? 효용의 크기가? 그치, 얘가 더 크네. 그래서 요게 더 커서 4와 2가 더 바람직하다. 오케이, 맞습니다. 다 맞네. 다음에 3번 봅니다. 3번. 3번은 소득 분포가 1과 1, 4와 1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이제 평등주의는 곱하기로 하는데 곱하기로 하면 안 되고 여기 보시면 균등할수록 더 바람직하다잖아. 그러니까 1과 1, 4와 1 어느 게 더 균등해? 1과 1이 균등하지. 그러니까 1과 1이 더 바람직하다. 맞다는 것이죠. 똑같잖아. 똑같을수록 더 바람직한 거예요. 약간 이거는 평등주의지만 응용된 평등주의 이렇게 효용함수가 주어지진 않았잖아. 그러니까 균등할수록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4번. 소득 분포 3과 3, 2와 3을 비교할 때 세 가지 원칙을 따르면 어느 게 더 바람직하다? A일 때는 가난한 사람, 얘는 2인데 얘는 3이니까 3이고 합하면 3, 3 더하면 6이고 2, 3 더하면 5니까 역시 요걸 더 선호하고 C 입장에서는 균등하게 3, 3이 완전 균등이잖아. 그러니까 세 가지 원칙 모두 3과 3을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맞습니다. 이해가시죠? 다음에 소득 분포 2와 3, 7과 3을 비교할 때 세 가지 원칙 중에 7과 3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요거 두 개 비교할 때 A 원칙에 따르면 어느 게 더 나아요? A는 가난한, 여기는 2, 여기는 3 하니까 A는 7과 3을 더 지지하게 될 것이고 자, B는 어떤 걸 지지합니까? B는 총합이잖아. 2와 3을 더하면 5고 7과 3을 더하면 10이니까 B도 7과 3을 더 지지하게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C는 어떻게 됩니까? C는 균등할수록 바람직한 거야. 그러니까 2와 3은 그 차이가 1밖에 안 되는데 7과 3은 차이가 훨씬 크니까 C는 2와 3을 더 지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7과 3이 명백히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원칙은 B뿐이다. 아니요. A도 있다. A와 B다. 이렇게 보셔야죠. 그래서 5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거는 사실 뭐 효용함수 식을 주어지면 더 심플하게 될 수 있는데 말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시험장 가서 이렇게 좀 빨리빨리 좀 이렇게 좀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지문이 길어 보이니까 아이 뭐야 정신없네 해가지고 그냥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어. 시간 때문에 그런 거죠. 다음 볼게요. 자, 18번 한번 봅시다. 외부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부의 외부성, 네거티브 외부성이야. 외부 불경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경제. 자, 외부 불경제가 존재하게 되면 시장의 생산량은 사회적인 최적 생산량보다 많다. 맞죠? 여러분, 외부 불경제 같은 경우는 과다 생산됩니다. 과대 생산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 그러니까 해로운 외부성은요. 나쁜 거는요. 이렇게 과다 생산되죠. 해로운 외부성 이렇게. 다음 니은 외부성은 합병이나 보조금, 조세 등을 통해 가지고 내부화시킬 수 있다. 내부화라는 게 뭐야? 외부성이 externalities 해가지고 시장 테두리에 바뀌는 거잖아. internalize 하면 이거는 외부성을 해결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외부성을 해소했다, 해결했다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은 사적인 측면에서 합병을 할 수도 있고 보조금이나 조세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두 개 다 외부성을 내부화시킬 수 있고요. 다음에 로널드 코즈에 따르면 외부성이 존재한더라도 재산권만 확립이 잘 되어 있으면 정부 개입이 그쵸. 제일 중요한 게 정부 개입할 필요 없어. 어떻게 보면 사적 정부 개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셋 다 맞네. 그래서 답은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되셨죠? 다음 볼게요. 자, 19번. 이제 거시경제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명목 GDP랑 GNI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여기 보시면 D가 도메스틱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땅을 중심으로 하는 거야. 이게 속지주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에서 생산된 가치는 포함이 다 돼. 국적과 상관없어. 여기는 내셔널이잖아.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냐 아니냐 그걸 기준으로 하는 거죠. 속인주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GDP 이거와 GNI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폐쇄경제에서는 아니 우리나라 사람이 개방경제, 해외랑 같이 교류가 없구만 이렇게 되는 경우에 외국에서 우리가 생산하고 그런 게 없으면 당연히 우리나라 땅덩이에서 생산하는 것은 전부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산하는 거야. 그러니까 GDP와 GNI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GDP 같은 경우는 여기 끝에 생산으로 끝나잖아. 그래서 이게 바로 생산과 관련된 지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국민총소득 하면 이게 소득이잖아. 소득이 높을수록 행복해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후생과 관련된 지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얼마나 행복한가 그걸 나타내는 것이죠. 자, 니은 볼게요. 자, 니은은 한국인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요소소득은 한국에서 벌어들인 요소소득보다 큰 경우, 그럼 당연히 한국에서보다 한국인이 더 많이 벌어들였어.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돼? 아이가, 사람이 더 우리나라 땅보다 더 크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네, 이해 가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분모 분자가 반대가 됐습니다. 다음, 외국인이 한국에서 벌어들인 굴로소득은 우리나라 GDP에, 그쵸? 우리나라 땅덩이에서 생산된 것은 포함돼요. 외국인 신경 안 씁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기억하고 디귿, 오케이. 다음, 리을. 한국인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자 수입. 해외잖아, 해외. 해외는 외국 땅이지. 그러면 여기에 포함이 안 되죠.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기억하고 디귿이 맞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다음에 자, 20번 소비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와 있습니다. 다양한 소비 함수 얘기가 있습니다. 자, 피셔의 기간 소비 선택 이론, 이거는 뭐야? 현재 소비할까 미래 소비할까야? 이건 뭐 미시에서도 나오고 여기서 나오죠. 현재 소비랑 미래 소비 간의 선택, 요거 됩니다. 자, 차입 제약이 없는 경우에 이자율은 현재 소비에 영향을 못 준다? 아, 영향을 미치지. 그래서 우리가 효용함수는 현재 소비, 미래 소비 있고, 예산 제약식은 현재 소득과 미래 소득은 할인을 해야 됩니다. 현재 소비랑 미래 소비도 역시 가치를 할인을 해서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뭐 초기 부존점이 여기 오메가 있게 되면 이자율이 만약에 올라간다. 이자율이 여기 나와 있는 예산성 기울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렇게 변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요거 나타내는 요거의 기울기는 예산선의 기울기지 1 플러스 R 마이너스는 뺐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아닙니다. 항상소득 가설은 소비자들이 유동성 아닙니다. 항상소득 가설은 사람들이 유동성 제약이 아니라 생애 전체 약간 어떻게 보면 미래 전망적인 소비 함수라서 라이프 사이클 가설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유사한 듯 다른 듯 이렇게, 왜냐면 소득 자체를 항상소득, 일시소득 이렇게 나눈 건데요. 자, 생애주기 가설은 현재 소비는 현재 소득이 아니요. 현재 소득만 아니고 미래까지 다 고려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미래의 상황까지 고려한 미래 전망적 소비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비 이론. 네, 이렇게 보시고. 다음 4번. 자, 항상소득 가설에 따르면 평균 소비 성향은 현재 소득에 대한 항상소득 비율에 의존한다. 그렇지. 항상소득 가설은 내가 버는 소득은 항상소득과 임시소득, 요거 T라고 쓸게요. 이렇게 돼 있는데, 자, 했을 때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뭐가 영향을 미칩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항상소득이 증가해서 소득이 증가한 것은 소비 증가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근데 임시소득이 증가해서 이렇게 소득이 증가한 거는 얘는 여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뭐 알파라고 할까, K라고 할까?
항상소득에 의해서만 영향을 미쳐 임시소득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그냥 가볍게 보세요. 이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자, 여기 보시면 평균 소비 성향이잖아. APC는 어떻게 됩니까? 전체 소득 대비 소비가 어떻게 되니? 이건데 소비를 이걸로 그냥 써보세요. 그러면 K에다가 YP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 K를 앞으로 빼내고 여기 Y분의 YP 이렇게 된다고. 즉 현재 소득 대비 항상 소득의 K 비율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오케이. 그래가지고 4번은 맞는 표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케인즈 소비 함수에서 소득이 증가할 때 평균 소비 성향은 항상 일정하다? 아니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 이렇게 있잖아. 그럼 케인즈 소비 함수는 이렇게 돼 있다고. C는 뭐 A 플러스 BY, B가 이제 한계 소비 성향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평균 소비 성향은 원점에서 기울기잖아. 점차 어떻게 돼?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 소비 성향은 이렇게 점차 작아지고,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이렇게 한계 소비 성향은 어떻게 해요? 그치. 그거는 일정하죠. 그래서 MPC는 일정하고 평균 소비 성향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뭐 4번이 맞는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21번서부터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